기자, 사건 당일 현장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지난 13일 밤 9시 50분쯤 광주의 한 골목길에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그런데 왼쪽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뛰어나오고 네. 또 다른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입간판 앞에서 멈춰섰는데요. 쫓아온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네. 수차례 공격이 이어졌고 흉기에 찔린 남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네. 지나가는 시민이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또 다른 목격자를 채널A가 취재해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둘 다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도망을 못 간 거예요. 한 자리면 이렇게 부러져갖고 거기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자리가 보니까 빛이 굉장히 살기름 때문에 무섭다고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눈빛이 굉장히 살기를 띄었다. 그리고 둘 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벌어졌던 참사군요. 그렇습니다. 사건을 보게 되면 네. 자, 술집에서 40대 남성 피의자, 그다음 30대 남성 피해자인데 네.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싸우게 되는데 술자석에 있던 둔기로 그 가해자, 피의자가 피해자를 구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그걸 피해서 밖으로 도주를 했어요. 네. 그런데 피의자가 주방에 가서 흉기를 들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도망가던 피해자는 술을 더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150m 정도밖에 도망을 못 갔는데 네. 그걸 쫓아간 피의자가 그 150m 쫓아가서 그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거죠.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대책 없이 그냥 사망하고 마른 거예요. 그렇군요.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들고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다툰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이제 한 4년 전에 그 술집에서 만나서 서로가 자주 술을 마시던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이번에 그 가해를 한 그 범인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 손버릇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로 이제 폭행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피해자인 30대 남성 같은 경우하고는 지난번 5월 1일 날 무슨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네. 폭행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4일에도 또 피해자를 또 때려가지고 입건이 됐죠. 즉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얘기죠.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번에는 입건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이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술을 네. 마시면서 이번에 이제 고소를 좀 취하해달라라고 이렇게 합의를 종용을 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네. 합의를 안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싸움을 벌인 그 뒤끝에 본인이 또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번 그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사실 합의를 받고 싶었다면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였을 건데 뭐 사과를 했는지는 뭐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흉기로 찌르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 사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보지만 네. 그야말로 터무니없고 그야말로 못된 짓이네요. 지금 5월 1일 날 그리고 또 연이어서 폭행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살인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만히 보고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과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협박에 의해서 내지는 억압을 해서 네. 항복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계획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요. 지금 뭐 이번에 사건이 이제 발생되고 난 뒤에 CCTV에 찍혔는데 이 피해자가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도주를 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흉기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들고 나와서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것만 보게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또 경찰에서도 자기는 그런 고의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네. 대화나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폭력을 하는 것이 아주 본인이 생활화 습성화되어 있는 일상화되어 것 같아요. 있다. 일상화되어 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자기의 어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협박 또는 네. 공격 네. 또 뭐 흉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건이 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고소를 취하해가지고
폭력 범죄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본인이 살인범이 돼버리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럼 팀장님, 폭행 범죄에서,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네.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그 폭행이나 협박죄 이런 거는 네.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우리 경찰관들이 수사하지만은 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 그러면은 처벌을 못하니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네. 기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단순 폭행 말하는 거예요. 네. 단순 폭행 시에 합의를 해주면은 그게 그 반의사 불벌죄, 즉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죠, 아주. 그렇군요. 월급도 안 나오고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네. 처벌 안 받기 때문에 그걸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남성이 그렇게 합의에 목을 맨 건데 사실 뭐 홧김에 저질렀든 계획적인 저질렀든 이 남성이 다치는 것을 보면 바로 신고를 하든지 뭐 112구에 연락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 심지어 4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는데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곧장 광주에서 도주를 해서 부친의 선산이 있는 전남 해남까지 도주를 한 건데요. CCTV를 추적한 경찰은 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네. 사건 4시간 만에 체포하게 됐지만 사실 검거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용했던 흉기 2개 중에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가지고 도망갔죠. 들고 저항하니까 페이지는 2발 쏴가지고 근무했어요. 그런데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흉기를 들고 들어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이것은 뭐 본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겠다 또는 뭐 경찰에 대응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네. 이 도망자로서의 자기 보호 본능,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을 폭력에 의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무기를 갖고 있으면 상당히 그 어떤 심리적인 안정 네. 상태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흉기를 꺼내서 본인이 네. 방어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흉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의 어떤 그 또 다른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자신의 뒤를 쫓는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겁니다. 뭐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잡히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네. 전과 13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과가 느는 것을 회피하고자 네. 이렇게 뭐 안 잡히려고 했다. 또 뭐 이제 합의를 하려고 했다. 아까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걸 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네. 이 사람은 어쨌든 전과 13범이나 됐지만 재사회화라든지 내지는 교정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걸로 보여요. 지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요. 공무집행 방해 중에서도 흉기를 들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와 달라서 만약 네. 상해를 입었으면 말이죠. 경찰이 경찰이. 상해를 입었으면? 그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되고 뭐 이런 범죄. 엄히 처벌하는군요. 예, 엄히 처벌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말이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 사람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을 살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못된 버릇이 쌓여가지고 제대로 사고를 친 걸로 보입니다. 엄히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전과가 생기는 게 싫었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인을 하죠? 이 사람은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가 늘어나는 게 싫으면은 본인이 행동을 똑바로 하면 되는데 본인이 행동을 엉터리로 해놓고 또 전과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탓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어떤 문제 발생에 있어서의 원인은 나의 탓이 아니라 너의 탓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전과가 또 생기는 게 싫어서 합의하려 애쓰던 남성, 결국 살인 전과까지 생기게 됐는데요. 합의보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게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시죠.